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개발자를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모든 것, 6장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벤트의 구조, 클릭 이벤트, 키 이벤트, 터치 이벤트, 그리고 롱 클릭 이벤트와 모바일 접근성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포커스 이벤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장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뷰 객체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이벤트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장표에서는 이제 이벤트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왼편에 보는 화면과 같이 이제 어떤 버튼이 있다고 했을 때요.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한다고 하면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원터치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 원터치 이벤트에서 발생한 것을 뷰의 원터치 리스너가 인지하게 되고요. 리스닝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리스너의 원터치 메소드를 호출해서요. 그 원터치 메소드 안에서 필요한 로직, 필요한 코드를 구현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만약에 여러분이 뭐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을 클릭했을 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꼭 온터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온클릭, 뭐 온포커스 등등 해서 그 이벤트들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이벤트를 인지하는 리스너라는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안드로이드의 뷰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리스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2개 정도의 약 12개 정도의 이제 리스너가 나와 있는데요. 해당 리스너는 이제 구글 디벨로퍼 구글.com에서 이제 뷰 클래스를 살펴보시면요. 인터페이스로 이제 이벤트 리스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고요. 리스너를 한번 살펴보면 on attach state change listener 해서 이제 뷰가 윈도우에 어태치 되는 시점에서 이제 호출이 되는 리스너가 있고요. on click listener라고 해서 어떤 뷰가 클릭될 때 그 리스닝을 할 수 있는 리스너가 있고요. 그리고 on create context menu listener, on drag listener, focus change listener, 그 다음에 on generic motion listener, hover listener, 그 다음에 on key listener, on layout change listener 등등 이제 많은 이제 이벤트 리스너들이 있고요. 보통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역시 on click 리스너, 그 다음에 on key 리스너, 뭐 on long click 리스너, 그 다음에 on touch 리스너 정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 장표에서 리스너는 리스닝을 한 후에 다시 온터치 메소드를 호출해서 온터치 메소드 안에서 필요한 로직을 수행하는 것처럼요. 그맨 테이블 가장 하단에 온터치 리스너에서 사용하는 구현 메소드가 온터치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요. 다른 리스너들도 각각의 구현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현 메소드들 안에서 필요한 로직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텐데요. 크게 뭐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뭐 더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과 이제 다중객체의 처리 방법 해서 이게 총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스너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통한 이제 이벤트 처리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XML에서 온클릭 속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모든 리스너를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온클릭 리스너 대신에 클릭을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추천해 드릴 만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뷰 어떤 객체의 익명 클래스를 이용한 구현 방법인
애노니머스 클래스 구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객체 하나하나가 아닌 다중 객체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이제 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드를 만들기 전에요. 바로 온클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 왼편과 같이 이제 버튼 3개를 올려놓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온클릭에서 이제 뷰가 온클릭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뷰가 클릭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이렇게 XML을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구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애너니머스 클래스 구현 방법이라고도 하죠. 네.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각각의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온 클릭 샘플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뷰는 지워주시고요. 버튼을 위치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을 위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 두 번째 버튼을 좀 인지하기 편하도록 이제 버튼 3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사이즈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간단한 온클릭, 여기 나온 것처럼 XML을 이용한 온클릭 속성을 이용한 방법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클릭을 찾아보시면요, 이 버튼 1을 클릭하신 후에요, 이 밑에 텍스트 뷰가 아닌 뷰 객체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이 온클릭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my btn 클릭이라는 my btn 클릭이라는 이제 값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바 코드 안에서 public void my btn 클릭 뷰의 뷰라고 하시고요. 만약에 뷰에 이렇게 빨간 라인이 뜬다고 하시면요, 이 뷰 객체에 대한 임포트가 아직 안 돼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빨간 라인을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임포트 할 수 있는 뷰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의 뷰가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의 클래스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개의 클래스 중에서 알맞은 클래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임포트 안드로이드 뷰를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 토스트 메시지를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이라고 하시고요. 네, 듀레이션은 언제나처럼 toast.length shot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를 띄우고요.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버튼 1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클릭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굉장히 간단하게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인 XML을 이용한 구현 방법입니다. 두 번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통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우선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 버튼에서도 이 해당 온클릭에 인적값인 myBtnClick을 지워주십니다. 지워주시고요. 액티비티에서 임플리먼트라고 해서요. 온클릭 리스너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릭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하시고요. 온클릭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하시면은 이렇게 클래스에 빨간 라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거는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아직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요. 이 자바의 그 라인 옆에 뜬 빨간 X박스를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add unimplemented method라고 해서 이 온클릭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했다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구현해야 될 메소드 한 개가 아직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add unimplemented 메소드를 선택하시면은 그 구현해야 할 메소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껍데기라고 하죠. 스켈레톤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골라주시면요. 이렇게 골뱅이 오버라이드해서 자동으로 껍데기 코드가 구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석으로 이렇게 오토 제너레이티드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될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여기에 이렇게 방금 했던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onClick imple라고 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구현했다고 해서 될 이벤트가 이제 작동하진 않을 겁니다. 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하게 되고요. 네. 버튼 1을 실제적으로 만드시고요. 네. 버튼 1을 만드셔서 이 버튼 1 객체에 set onClick listener this를 해주시게 되면은 실제 이 버튼 1을 클릭했을 때 이 onClick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토스트 메시지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Run as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행 전이고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십니다. 네, 그러면 onClick imple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두 번째 거를 클릭한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버튼 btn2라고 해서 이 버튼을 인플레이트 시키셔서 이벤트를 설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set onClick listener this라고 하시고요. 다시 run as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주십니다. 네. 물론 아직 버튼 세 번째 것은
이제 이벤트를 설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버튼 두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onClick imple이라고 하는 토스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것이 이제 인터페이스 사용 예제의 예제입니다. 네. 저희 책에서는 177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런 내용과 함께 이번에는 이제 온클릭에서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용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온클릭 리스너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번 필요한 코드들을 구현해 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번거로운 점이 있었죠. 네.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메소드를 지우시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버튼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아까 이제 온클릭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예제와 같이 우선 버튼을 인플레이팅 시켜 주십니다. 버튼 하시고요. 버튼 1에 set onClick listener를 설정하시는 것까지는 동일한데요. 이 set onClick listener 안에 방금 인터페이스 예제 같은 경우는 this라고 해서 지금 컨텍스트를 넣고 onClick의 메소드 그 인터페이스 onClick listener를 임플리먼트한 그 메소드를 탈 수 있게 해줬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new에 onClick listener를 설정해 주십니다. 네. 여기 onClick onCL까지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치시면 해당하는 메소드가 나오게 되고요. 선택해 주시면 anonymous inner class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라인에 이제 세미콜론이 안 나와서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떴는데요. 세미콜론을 입력해서 종료해 주시고요. 그 이너 클래스 안에 이제 onClick 메소드가 있어서 해당하는 onClick 메소드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onClick inner라는 메시지를 했고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버튼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이벤트를 설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버튼 1을 눌렀을 때 onClick inner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 책 1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익명 이너 클래스 사용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요, 이제 앞에서 이벤트 처리 방법의 네 번째 방법인 다중객체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객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mplement onClick listener를 우선 임플리먼트 하고요. 이 onClick listener에 onClick 안에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btn2는 가로 열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바로 가장 알맞은 객체인 버튼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find view by id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 뒤에 r.id. 버튼 두 번째 것을 선택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버튼 2. set on click listener this를 선택하시고요.
디스를 입력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버튼 3개에 대해서 이제 온클릭 리스너가 이제 설정이 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버튼 3개를 각각 눌렀을 때 이렇게 온클릭 메소드 안에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해 주게 됩니다. 네. 이벤트를 처리해 주실 땐 if 이렇게 거셔서요. 네. 이 인자로 뷰 객체가 넘어오는데요. 뷰에 get id로 이제 값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id. 네, 버튼 1의 id와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if 네. v.getID 하시고요. r.id. 버튼 두 번째 항목을 이렇게 하시고요. v.getID r.id. 버튼 세 번째 항목까지 이제 입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온클릭 btn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한번 이런 식으로 온클릭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if 또는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분기를 나누셔서요. 이렇게 id와 인자로 들어오는 뷰의 id를 비교해 보셔서 이벤트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btn1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버튼 두 번째 것을 누르시면 이제 btn2, 세 번째 거는 btn3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해당하는 메시지에 해당하는 if문 안에 필요한 로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키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이벤트는 이 왼편에 보이는 화면처럼 에디트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을 때 여기에 입력하는 값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입력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해당하는 키를 클릭하는 시점에서 원래는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키 이벤트에 대한 AP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I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해당하는 키 이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렇게 인트 값으로 여러 개의 코드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에서는 이제 182페이지서부터 183페이지까지 이제 키 이벤트 코드에 대한 거의 주로 사용하고 있는 키 이벤트 코드들에 대한 그 내용이 테이블로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액션 다운, 액션 멀티플, 액션 업부터 시작해서요. 키 코드 0, 1, 2, 3, 4, 5, 6, 7, 8, 9, 키 버튼, 키 코드 버튼, 뭐 X, Y, Z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키 코드 값들이 이제 인트형 상수로 안드로이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키 이벤트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상수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키 이벤트 점 해서 해당하는 상수로 이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텍스트 와처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디트 텍스트에 텍스트 와처 리스너를 설정하시고요. 텍스트 와처를 이제 구현하시면은 이렇게
애프터 텍스트 체인지, 비포 텍스트 체인지, 온 텍스트 체인지로 해서 어떤 문자가 변경되는 시점에 문자가 변경되는 전 시점, 그리고 변경되는 시점, 변경되고 난 후의 시점으로 이렇게 콜백 메소드를 제공해서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코드들은 우선 닫으시고요. 네. 키 샘플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하십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네. 에디트 텍스트를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치 페어런 트루 에디트 텍스트를 입력하시고요. 온키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하시겠습니다. 네. make text main activity this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를 계속 자유자재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키를 이렇게 하시고요. 듀레이션은 toast.length short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show로 토스트 메시지를 띄우시고요. 이렇게 온키 리스너를 임플리먼트 하시고 메소드를 구현했다고 해도 실제 객체에 세팅을 해주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겠죠. 네, 에디트 텍스트를 임플리먼트 하십니다. 네. r.id.edit 텍스트를 하시고요. et.set on 키클릭 리스너로 한번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에뮬레이트 하드웨어 키로 입력했을 때 이렇게 온키 이벤트가 동작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동작하시는 것을 확인하셨고요. 그렇다면 좀 더 변경하는 시점 전과 변경하는 시점과 전후로 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해 드렸던 add text watcher listener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익명 이너 클래스로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네. 주석을 이렇게 한 번에 할 때는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슬래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주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add text watcher를 이제 에디트 텍스트에 설정해 주시고요. 네, 텍스트 와처를 구현하십니다. 네, 마지막 라인에 세미콜론을 해주시고요. 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on text change, before text change, after text change로 이렇게 다양하게 메소드들을 지원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on text, before text, after text입니다. 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어떤 키 A라는 걸 눌렀다 그러면 before, on text, 애프터 텍스트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에디트 텍스트에 어떤 필터링 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어떤 문자를
검색하고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before에 만약에 before 텍스트 체인지에 이제 입력되기 전에 전 시점에 이제 어떤 입력하지 말아야 될 문자에 대한 어떤 검사 같은 걸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키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 뒤에 그 외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이벤트인 터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터치 이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이제 183페이지에 보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온클릭 이벤트에서 이제 한번 온터치 이벤트와 어떤 이제 리스너가 먼저 실행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온클릭 샘플이라고 하는 이제 리스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릭 샘플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릭 샘플에 저희가 이미 온클릭 리스너를 설정해 놨는데요. 저희 책 183페이지와 같이 온터치 리스너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on 터치 리스너라고 해서요. 이렇게 온터치 리스너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et on touch listener 했지만 이렇게 빨간 라인이 뜨신다고 하시면요, 이건 이렇게 이제 임포트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빨간 X 표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임포트 해주시고요. 한번 책에서는 이렇게 로그캣을 사용할 수 있는 로그.i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저희는 계속 이제 토스트를 사용했으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하고요. 한번 버튼 1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터치가 먼저 호출된 후에요, 그 뒤에 온클릭이 이렇게 호출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책 184페이지에서는 이제 로그캣으로 로그가 터치가 호출되고 그 후에 클릭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터치 예제를 하기 위해서요,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86페이지에 있는 모션 이벤트 예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터치 샘플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객체를 위해서 버튼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자바 코드를 여시고요. 이제 타이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final start drag 라고 해서요, 0을 주시고요. private final int end drag 1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private is int is moving 이라는 값을 주시고요. 하시고요. private float
옵셋 x와 옵셋 y 값을 설정하십니다. 변수. 그 다음에 private 불리언 스타트 yn을 설정하십니다. 네. 이렇게 변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정했고요. 저희가 이제 온터치를 이제 임플리먼트 할 거니까요. 임플리먼트 온터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온터치 리스너를 하시고요. 빨간색을 하셔서 add unimplemented 메소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온터치 메소드가 구현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한번 버튼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팅을 해보시고요. set on touch listener this로 이제 이벤트를 이 객체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온터치에서 해당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제 온터치 메소드가 호출될 텐데요. 그때 이제 하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션 이벤트에서 이 버튼을 터치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 getAction이라는 값을 한번 꺼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션 이벤트 클래스에 상수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액션 다운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른 시점, 누른 시점의 코드를 여기 주시게 되고요. else if 하셔서 event.getAction motion event.action of이 있을 겁니다. action of을 고르시고요. 이거는 버튼을 누르고 손가락이 딱 떨어지는 시점에 호출이 될 겁니다. 그때 액션 업이라는 이벤트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else if event.getAction으로 이제 액션을 찾아내시고요. 모션 이벤트에서는 액션 무브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버튼을 이렇게 이리저리 손가락으로 드래그 할 때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를 여기서 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에서부터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tart yn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시면요. offset x는 이벤트에 get row x 값을 넣어주시고요. offset y에는 event.getRow y 값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start yn에서는 이제 false라는 값을 줘서요. 그 액션 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시 이 액션 다운 이벤트를 못 들어오도록 이제 처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눌려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토스트 메시지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스타트라고 메시지를 하시고요. length short을 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sMoving은 스타트 드래그라는 상수를 설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션업에서는 어떤 작업을 이루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선은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주시고요. 네. 토스트 메시지를 드래그 엔드라고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즈 무빙을 스타트 드래그가 아닌 엔드 드래그로 변경을 해주십니다. 네. 이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동안 해야 될 작업이,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쪽에서 이즈 무빙이 스타트 드래그라고 한다면 이제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이 눌려진 버튼 객체가 이 뷰 객체로 들어올 텐데요. 뷰에 set x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int로 event.getRowX라는 값에서 offset x 2분의 1을 빼주시고요. set y에서 event.getRow y에서 offset y의 2분의 1 값을 빼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벤트에서 어떤 터치한 지점의 x, y 좌표에서 이제 상단의 스테이터스 바에 해당하는 이제 보정값을 이제 나누어 빼주시게 되면요, 실제 이제 버튼이 움직이는 그 값이 될 것입니다. 네. 현재 이제 이렇게 코딩했는데, 이렇게 이제 빨간 라인이 뜨는 것은요, 이렇게 현재 이 뷰 객체의 set x, set y라는 값은 이제 API 레벨 이제 11 이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대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데, 우선은 요 min SDK를 11로 변경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하시고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옵셋 값에 대한 설명은 이제 187페이지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저희 책 187페이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이 각각의 변수와 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어떤 사용자의 손가락 클릭에 따라서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드래그 엔드라는 메시지까지 나타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온터치 이벤트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온 롱 클릭 이벤트인데요. 온 롱 클릭 이벤트는 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온 클릭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 클릭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네, 한번 버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제에서는 이제 188페이지와 189페이지에 걸쳐서 어떤 버튼이 하나 있고요. 이 버튼을 롱 클릭할 때마다, 네, 롱 클릭하실 때마다 이제 버튼의 색깔을 변경해 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희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버튼의 색깔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불리언
프라이빗 불리언 is red라는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롱 클릭을 임플리먼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롱 클릭 이벤트를 임플리먼트 하고, 임플리먼트 하신 후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빨간 라인을 클릭하셔서 onLong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nCreate에서는 버튼 객체를 인플레이트 하셔서요. 버튼 객체를 인플레이트 하셔서 set on long click this로 해서 이 롱클릭 메소드 안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 189페이지에서는 익명의 이제 애너니머스 이너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아래쪽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수는 이제 클래스 변수를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btn은 이렇게 클래스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면요, 전체 메소드나 다른 내 이너 클래스에서도 현재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if is red가 true이냐 아니면 false이냐에 따라서 이제 btn.set background color 값을 컬러 안드로이드 그래픽의 컬러 클래스를 사용하셔서 레드가 맞으시면은 사인이라는 값을 하시고요. is red를 false로 변경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set background 컬러의 레드로 변경해 주시고요. is red를 true 값으로 변경해 주십니다. 그리고 토스트 메시지를 한번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롱 클릭 되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라고 하시고요. 더해 주셔서 is red 물음표 하셔서요. 빨강 그 다음에 하늘색 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띄워 주시고요. 한번 롱 클릭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온클릭 예제와 달리 이제 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이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이벤트인 이제 온 포커스 체인지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포커스 이벤트는 이제 방향키나 트랙볼을 이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위젯 사이에서 이제 포커스를 이동할 때 체인지 리스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제 사용자 손가락이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지 않고 이렇게 방향키나 트랙볼을 사용하는지 의문을 또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온포커스 체인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리스너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인과 다른 약간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하는 항목들을 가르쳐서 이제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D패드라고 하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의 모든 버튼들에 대한 이동을 하고 그 후에 엔터키를 클릭해서 어떤 메뉴를 실행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트랙볼을 사용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이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제를 만들기 전에 우선은 이 에뮬레이터를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이미 D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설정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에뮬레이터를 설정하신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에뮬레이터죠. 네, 이런 에뮬레이터를 설정하신다고 하면요. 한번 여기 디테일 부분을 한번 보시죠. 네, 디테일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D패드가 노라고 하는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yes로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현재 이제 new의 안드로이드를 해서 뭐 만든다고 하셔도 저 D패드를 설정하는 항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ADT가 이전 버전에서는 현재 저 new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 ADT가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변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디바이스 디피니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서요. 이 디바이스 데피니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넥서스 S, 넥서스 1, 넥서스 7 등등 해서 많은 디바이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new 디바이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임은 뭐 my D패드 에뮬이라고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스크린 사이즈는 뭐 4인치,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480에 800 정도로 주시죠. 네. 이렇게 주시고 키보드는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할 거냐 아니면 D패드로 할 거냐 트랙볼로 할 거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D패드로 하시고 램을 뭐 500메가 정도로 주시고 크리에이트 디바이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 D패드 에뮬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후에 이제 뉴 안드로이드를 클릭하셔서요. 디바이스의 맨 하단에 보시면 마이 D패드 에뮬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시면 테스트 부분에서 클릭하시면 D패드가 yes로 나오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후에는 이제 이렇게 D패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설정을 하신 후에 이제 저희 책 191페이지, 192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하셔서요. 온 포커스 체인지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각각의 항목을 이동하기 위해서 텍스트 뷰 버튼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게 되시면요. 이 뷰의 항목 중에서 이렇게 넥스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넥스트 포커스 레프트, 넥스트 포커스 라이트, 넥스트 포커스 업, 넥스트 포커스 다운 등등의 이제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D패드를 왼쪽 방향 키, 오른쪽 방향 키, 그 위 방향 키, 아래 방향 키, 그리고 가운데 버튼 이 5개의 버튼을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우선은 방향키 아래로 움직일 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ID 버튼 1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저 텍스트 뷰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눌렀을 때, 눌렀을 때 이제 다음 포커스를 버튼으로 주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버튼에서는 에디트 텍스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는 넥스트 포커스 다운을 텍스트 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동하는 거에 대한 것을 안 걸 수가 없죠. 네, implement on focus change listener를 설정하시고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구현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에 에디트 텍스트를 인플레이팅 하셔서요. id.edit 텍스트를 인플레이팅 하게 됩니다. set focus set edit 텍스트 set set on focus change listener를 설정해 주십니다. 네. set on focus change listener를 설정하시고 여기에 this라고 이제 설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스트를 설정하겠습니다. 텍스트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toast.length short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골뱅이 아이디 하니까 에러가 나는군요. 네, 플러스 아이디로 하시고요. 네, 포커스 체인지를 온 포커스 체인지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포커스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동할 때마다 이 포커스가 에디트 텍스트로 올 때마다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방향키에 맞춰서 이제 포커스 업, 포커스 다운, 뭐 포커스 라이트, 레프트 등등으로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 책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의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네. 이벤트 구조에서부터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리스너인 뭐 클릭, 키, 터치, 롱, 포커스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몇 가지에서 학습했고, 저희가 아까 표로 정해둔 것처럼 뷰에서는 많은 리스너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각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학습 삼아서 구현해 보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스너, 이제 이벤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다르게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6장에서 이제 배운 내용은 모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실하게 정복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이제 7장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